네, 안녕하십니까. 안녕이지. 안녕일걸. 자, 핫쌤 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를 하는 데서 이 국어라는 과목은 언어 과목입니다. 영어도 언어고, 국어도 언어고. 자, 영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어를 모르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말 뜻을 잘 모르면은 결국 문제는 풀 수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국어나 영어나 다 언어, 다 단어 싸움입니다. 그럼 단어를 잘 외워야 되는데 마치 우리말은 영어는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외워지게 되죠. 근데 우리말은 대화를 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뜻을 정확히 모르면 결국은 문제를 풀 수 없겠죠. 문제 푸는 팁,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건 선생님들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 단어 외우듯이 국어도 단어를 전혀 모르면은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방법은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전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 게 좀 효과적이고 우리말 좀 더 많은 단어를 암기하고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단어 암기법, 우리말을 어떻게 암기해야 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 잊어먹지 않을 건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언어라는 과목은 아까 말씀드리는 언어라는 과목은 역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이 뜻을 정확히 모르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하는 거야. 우리말이니까 읽기만 하는 거죠. 보통 학생들한테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아는 건데 선생님도 알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알기는 알아요. 의미가 어떤 건지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줍니다.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또 예를 들어줘요. 맞아요. 근데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문제 풀 때 또 힘들어지는 거고 낯선 단어가 나오면 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말 단어 암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뭡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알아요, 학생들이 많이. 원인 선생님. 과는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았어요. 그럼 제 말씀은요.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라고 이렇게 암기해 놓고요. 이거 하나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다른 단어들도요. 우리말은 한자어가 거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어 가지고 뜻글자지 않습니까? 뜻글자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줄여도 의미가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말을 좀 연상을 하면요. 쉽게 우리가 단어를 외우고 또 잊어먹지 않고 문맥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험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상보적 관계라는 말. 이 상보적 관계라는 말도 마찬가지 준말입니다. 상은 뭐의 준말일까요? 서로 간에 상호. 그 다음에 보는 보완해준다. 서로 간에 보완해주는 관계. 서로가 부족한 거를 메꿔주는 관계를 상보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낯설어 처음 봤어. 문맥을 통해서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유추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외워두면은 잊어먹지 않겠죠. 또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서로 상충하고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충이라는 말은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충돌 난다라는 거죠. 그냥 충돌. 부딪힌다라는 얘기인데 상충. 부딪힌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한자어지만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의 준말, 그러니까 이음절의 말을 이름절로 줄인 거죠. 그 하나의 단어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의미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기미독립선언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1919년 김인현의 독립을 선언한 그런 글이죠.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1919년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들의 숫자가 2천만 민족이었습니다. 남북한 합쳐가지고 민중이라는 것은 알죠? 우리 국민들. 이 국민이죠? 민두요? 백성들이죠? 우리 2천만 백성이 성충을 합친답니다. 근데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또 갑자기 성충이 뭐지? 그럼 성충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바로 다 자란 애벌레.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애벌레를 합친다는 게 의미가 독립을 선언하는 글인데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뜻은 아니겠죠, 지금. 그럼 이건 뭐의 준말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성이라는 말은 정성 어린, 정성의 준말입니다. 충은요, 충성심. 2천만 백성들이 정성 어린 충성심을 합쳐서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정성이란 단어만 기억을 해줘도요, 2천만 민중이 정성을 합쳐서 정성을 다하여 이런 의미죠. 또는 이걸 모르면 이것만 가지고 2천만 백성이 충성을 다하여 의미가 통하죠, 지금요? 독립을 선언하는 거니까, 지금요. 자, 이런 식으로 낯선 단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한자기 때문에 이게 뭐의 준말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지문의 내용과 합쳐서 의미를 유추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우리말 중에는 발음이 비슷한데 의미가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지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지향은 방향을 말하는 거죠. 추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상이라든가 꿈은 지향해야 되겠죠. 긍정적 의미일 때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나아갈 때 지향한다 그럽니다. 반면에 지양은 절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양, 지양. 아니 다른 거죠. 뜻이요. 완전 반대입니다. 지양은 절제하는 거니까 폭력은요. 지향합니까? 지양합니까? 폭력은 지양해야 되겠죠. 지향이 아니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 의미일 때 쓰는 말 반면에 이건 부정적 의미일 때 쓰는 말이라 볼 수 있겠죠. 또는 반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방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리은과 이응, 반증과 방증, 발음이 유사합니다. 지금요. 위에는 지향과 지향처럼. 이 반증이라는 것은 반박하다. 상대방 의견을 반박하면서 증명하는 거죠. 반대 의견이라 보면 되지. 반대. 반대 의견이라 보면 되는데 이 뜻은 뭡니까? 방증은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사간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 방증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쓰는 말입니다. 방증은요. 또는 막연한 사이다. 막연하다. 또는 막역하다. 이것도 발음이 유사한데요. 막연은 2년. 아까 준말이라 했죠? 2년이 막막한 겁니다. 이렇게 외울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뭐의 준말일까?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주면은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막역하다라는 이 말은요. 막연과 막역은 발음이 유사하지만 이 막역은 막역지구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고 얘는 거리가 먼 사이죠. 그러니까 이 뜻이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면서 뜻이 완전히 반대로 쓰이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 볼 때 지향인지 지양인지 또는 반증인지 방증인지 또는 막연인지 막연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별해서 답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단어 외울 때 그냥 무작정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반복해서 볼 수는 없어요. 왜? 다음에 또 안 나와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잊어먹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암기가 되고 잊어먹지 않는데 우리말은 잘 안 쓰는 건 안 씁니다. 그 글에서만 특이하게 쓰인 경우죠. 그랬을 때 한 번 외워도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연상작용을 통해서 기억하는 방법은 이 말이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말을 줄인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이렇게 인과관계를 외운 것처럼 원인의 준말 인, 결과의 준말 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다른 단어들도 사전을 찾아서 외울 때 이런 걸 연상해서 한번 외워주시면요. 절대 잊어먹지 않고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보적 관계, 상호, 서로 간에 보완해 주는 관계. 상충되고 있다. 상충은 서로 간에 충돌하고 있다. 부딪히고 있다.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맥을 통해서 정성 어린 충성심. 그 다음에 의미가 유사한데 발음이 유사한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죽음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죽음도 있겠죠? 이거는 뭐 조금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죽음은 시신, 시체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죽음은요. 죽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자, 이런 것처럼 한번 단어를 외우더라도 우리말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외워야지만 잊어먹지 않고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잘 풀 수 있는지 그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 일단 그 개념 제일 중요한 건 지문도 중요하지만요. 선택지에 나온 용어들은요. 계속 지문이 바뀌면서 선택지에 나온 용어를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공부해야 됩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를 모르면 일단 그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어느 정도 부족하구나. 선택지의 말을 모르니까. 그럼 선택지의 말을 갖다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핫선생님이 만드는 국어 공식에 7가지 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